시민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와 이슈 쇼미더 정치. 자, 오늘은 전국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조국 교수이시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요즘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이 그렇죠.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고.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청와대와 민주당, 법무부 뭐 아무 데서도 압수수색 들어올 거를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안 알렸대요. 검찰총장이.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뜨끈뜨끈한 검찰총장이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임명된 지.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정권의 한마디로 반기를 드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 뿌린 말이 있기 때문에 거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더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원래 그런 분이다.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 정권하고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고,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파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정파적인 관심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이 됐을 때 저는 기뻐했었죠. 이럴 걸 알고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쪽 이제 민주당 쪽이나 청와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한테 성수는 안 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시한이 8월 30일까지였잖아요. 8월 30일까지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합의된 게 9월 2일하고 9월 3일이에요. 이틀 한다고. 이걸 또 추미애 사태예요. 이명박근혜 때 네 번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인가가 차수 변경이고 뭐. 이틀을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원래 3일 하자고 했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틀이 이제 3일이 되고 4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청와대한테도 얘기가 안 돼 있는 거고. 요번에 각자 논다는 게 제가 약간 그런 인상을 받은 게 법사위 간사 송기현 그분이 김도읍 그 자유한국당 간사랑 이렇게 나와서 합의 봤다. 합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라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로를 했대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불쾌하다고 하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 해집고 다니면서 뭐 화를 내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30일까지 안 하면 정부 입장에서 땡큐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재송부해서 국회 보고 다시 한번 청문회 해달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국 문제가 지금 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총선 문제, 자기들 재선 또 당선되는 문제에 직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좀 정도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중대하면 차라리 내가 들어서는 게 낫겠다. 내가 등장해서 정리하게 칼을 들어야겠다. 되게 재밌는 게 검찰총장이 위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임명되면 내일 모레 위에 될 사람을 지금 겨냥한 거잖아요. 이게 참 윤석열이랑 가능한 건가? 예전에 사석에서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일본 검찰보다 못하냐. 과거 일본 검찰은 총리를 구속시켜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진짜 이렇게 빠른 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판이긴 한데 이름이 어떻게 된 걸 갖다가 자기가 정리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쇼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 조국 임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하는 모습을 연출한 거 아니냐. 왜냐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차원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단계가 아닌 게 지금 조국의 임명 여부는 오늘 내일 일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오늘 내일 문제인데 압수수색 뭐 수사하고 결과 나오고 뭐 기소를 하냐 안 하냐 하려면 한두 달 걸릴 문제여서 오히려 지금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장관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압수수색 당하는 꼴은 되게 시민들한테 보기 안 좋게 부정적인 기류가 더 확산되게끔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건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됐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인터뷰가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 아니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밑에서 기겠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들이. 이게 가짜 뉴스를 갖다 애들이 참 교묘하게 만든 게 한 80%는 진실이고 20%의 가짜를 섞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그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완벽하게 가짜라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럴 만한 사실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그 한이 맺히는 게 자식 교육 잘못 시키고 있다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그리고 항의가 20, 30대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아, 자기가 부모 잘못 만났나? 진짜로 이런 그런 생각 할 만하지. 진짜로요. 가짜 뉴스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판명을 했잖아요. 한 30%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걸 뭐 오케이 딸 공부 잘했다 쳐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논란거리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너무 거죠. 많은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생각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상당히 관리를 잘하면서 보는 거하고 너무 일을 달랐어. 알았는데 가족 문제라든지 돈 문제 관련해서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장관으로 올라오고 도덕성을 갖다 검증받아야 되는 위치에서는 아니었다.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옹호하기도 힘든 게 조국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사과를 두 자기도 차례 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의 칭찬을 또 할 게 있어요.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약 발표 뭐 서럽게가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림 정도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큰 그림. 근데 이게 지금 이 반전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뭐 공약 발표가 돼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볼 게 있어요. 재산 비례 벌금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였어요. 예, 이게 재산 비례 벌금제가 북유럽 같은데. 유럽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가면은 노키아에서 한번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 노키아 과태료만 끊어도 예를 들어 내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뭐 몇백 원만 내면 돼요. 몇천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내 재산이 100억이야. 그럼 뭐 몇천만 원을 내야 돼요. 똑같은 과속 시속 20km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같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한 공약이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거 듣고서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조국을 지지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진짜. 깨면 되는 거야?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거에 나왔던 게 재탕 삼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안 돼요. 안 했으니까. 안 되고 해야 있기 돼. 때문에. 안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해야 되는 되는 거지. 거지. 그런 거죠. 그쵸. 아까 우리 그 미래 얘기해 봅시다.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압수수색은 앞으로 들어가는 조국 거고 문제에 엮여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네. 나아갔습니까? 예상을 해주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저는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되면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임명한다? 대통령을 임명을 할 것이다. 한다. 직권으로. 직권을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저기 압수수색했던 건 그냥 압수수색했던 유야무야? 것들은 아마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특검을 한다든지 근데 아니면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죠. 떨어지긴 하지만 그쪽에서 계속 원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또 깽판 치고 깽판치고 한다면 차라리 특검을 해주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특검이나 저는- 국정조사 같은데 국정조사는 시끄럽게만 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압수수색이 쇼였다고 보여지진 않고 어느 정도 진솔한 그런 압수수색이었다. 검찰로서는 자기 임무를 했다. 아니 그래서 결국에 이게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건데 검찰로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장관이 못 돼요. 조국 후보자가 안타깝게도 그래, 이거 우리 내기 해야 되나? 진짜로 장관이 못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치킨 한 마리 얘기합시다. 예? 치킨 네. 얘기합시다. 치킨 내기. 치킨 조국 괜찮죠. 오케이. 조국을 비판하는 분들조차도 장관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비판하면서도 진짜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돼야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안 돼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뭐 검찰 개혁 뭐 법무 개혁의 적임자다 하는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조국 교수가 뭐 적임자는 맞다고 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뭐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대신에 문제 제기할 것은 다 하고서 깨끗하게 의혹 해소를 하고 넘어가면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청문회 과정에서 결국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필살 카드가 한두 개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한들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니 난 여론조사가 큰 것 같아. 지금 이게 이번에 뭐 한국리서치에서 조국이 뭐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에서 안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았고 조국 지지한다고 얘기한 게 18%밖에 안 났어요. 뭐 KBS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판세가 뒤집히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뭐 같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조국 더구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가 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내년 이게- 총선에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2주 전만 하더라도 대일 문제 때문에
일본 문제 그렇지.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호재였잖아요. 있었고 그랬고 진짜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런 상황을 그렇죠.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게 이 사이에 12일 사이에 확 뒤집어졌어요 지금. 조국 교수는 이 장관이 못 될 것 못 같다. 된다. 네. 부담이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 못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진 청문회에서 사퇴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난감하는 거 뭐예요? 사실 오늘 사퇴설이 일었었거든요. 어.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거는 보통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오늘 출근을 안 했다길래. 그리고 아까 오면서 여기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2시에서 2시 반에 출근한다고 하길래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하긴 했었는데 사퇴는 안 하고 뭐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대요 방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 하루 정도 하고 아니면 이틀 다 하고서 사퇴하지 않을까. 자진 사퇴? 네.